네, 반갑습니다. 겐수여분들 슈맨입니다. 자, 오늘은 환율이 1,500원 임박했습니다.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10배 상승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슈맨 채널이 우리 겐수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환율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미국 연준발 충격 때문에 환율이 1,450원까지 돌파가 된 그런 상황이고 1,500원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1,500원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뭐 금융위기 당시에 환율이 1,500원 뭐 1,55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뭐 그 정도까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환율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급락을 한 외국인들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그런 이제 흐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도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크게 환율이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 빼고는.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보다 지금 환율 상태가 더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파월 미국 연준 의장 금리 인하 새 국면 속도 조절이 이제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과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결국에 속도를 늦추거나 그 다음에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많은 기술주들이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금리나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을 해버리면 다시금 기술주들이 또 빠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한테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일수록 저는 투자를 해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어느 정도 피크를 찍으면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복귀를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전고점의 저항을 받거나 피크를 찍으면 다시금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체 펀더멘탈의 문제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환율 상승을 키우는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국 언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도박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한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의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권력의 공백 기간이 계속적으로 생기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내년 3월 달까지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3월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아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종목을 매수하기 좋은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몰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포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포스러운 자리란 말이죠. 내년 3월에 결국에 어찌됐든 간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되면 재료 소멸입니다. 불확실성이 끝나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굉장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그런 이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잘 잡아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트럼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전 세계 수익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
네, 바로 이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도 지금 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중국, 북한 이렇게 주요 국가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한국만 빠졌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과 이 러시아 요 두 개의 나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그리고 이제 나토라는 미국 패권의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와 마찰이 생기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서 더욱 강경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한 발 물러나느냐, 여기서 미국의 자존심과 그 다음에 패권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극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프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 1기 때에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제 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2기 때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소비 국가로서 관세를 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익들을 챙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큰 수익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젤렌스키는 이제 돈바스를 되찾을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젤렌스키도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내가 패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림 반도와 돈바스를 군사적으로 되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를 희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좀 말로 잘해서 좀 잃었던 영토를 조금이라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젤렌스키의 좀 이제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젤렌스키가 영토를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영토를 원하든 말든 일단은 지금 현재 전선 상태 그대로 조기에 종전을 해서 일단 뭐 뺏긴 영토는 러시아 인정해주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빠르게 전쟁을 종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너네가 한 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서방에 좀 묶여 있는 자금들, 동결된 자산들을 좀 해결해 주면 그러면 이제 평화적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의 그런 이제 부분들, 아마 돈적인 부분이겠죠. 뭐 수치 액수로는 거의 한 3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서방에 묶여 있는 자금이. 그거를 이제 동결을 해제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전쟁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하면서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종전이 이제 임박했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범양건영이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또는 이제 전진 건설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 또 오늘 또 크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재무제표 보고 수급 보고 이런 수가 끝나는 거야. 무조건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이 재료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재료인지 아닌지, 강한 재료인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러시아 다음은 이제 북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뭐 미국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김정은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시급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본인 입으로 김정은이랑은 잘 지내고 있다.
대북 협상에 나설 트럼프 2기 참모들을 이미 다 뽑아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하면서 미국이 뭐 북한한테 퍼주려고 뭐 대화를 하겠습니까? 북한한테서 뽑아낼 수 있을 것은 다 뽑아내려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대화를 하는 것도 좀 보시면 러시아와 대화를 하는 것도 일본과 대화를 하는 것도 중국과 대화를 하는 것도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도대체 미국은 무엇을 원하고 북한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과거 트럼프 1기 때 하노이 회담과 그 다음에 판문점 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제가 예측을 해본 결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을 좀 써놨는데 결국에 김정은이 원하는 건 뭐냐? 결국에 돈입니다. 돈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 유지란 말이죠.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이 또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대북 제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엔 자체에서 대북 제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해킹하거나 아니면 중국한테 식량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연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로 거의 뭐 거지 수준입니다. 진짜 나라로 봤을 때는 진짜 구걸해서 벌어 먹거나 아니면 세벼 가지고 뭐 벌어 먹거나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인민들이 지금 불쾌 지수가 굉장히 극에 달했습니다. 예, 그 이대로 굶어 죽으나 그냥 이제 한번 싸우고 죽으나 거의 뭐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탈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정은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 유지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인민들의 안위를 보살펴야 된단 말이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돈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플러스 무관세.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좀 이제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에는 뭐 60% 관세 때리겠다, 뭐 한국에도 뭐 관세 때리겠다, 유럽에도 관세 때리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무관세로 해줘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전 세계 공장들이 다 북한으로 갑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들이 다 북한에 회사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건을 내다 팔고 그 다음에 북한에다가 세금 내고 이러면 김정은 뭐 달러 버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여유가 생기겠죠. 아무튼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 돈이다. 돈과 정권 유지, 돈을 통한 이제 정권 유지, 김씨 백두 혈통 유지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미국이 원하는 것. 미국은 이제 국경지대를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를 전부 다 개방을 시켜버리면 북한 인민들이 교육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좀 이제 반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김정은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저기 끝에 낮은 선봉지대,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만 개방을 시키면 그 개방된 지역은 미국이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재산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이렇게 두 개의 강대국들과 이렇게 영토를 맞닿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베트남 국경지대를 보시더라도 미국의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베트남처럼 그렇게 그 국경지대를 개방시켜가지고 미국의 재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비핵화까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안 보이니까 그냥 아예 그냥 핵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국경지대만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의 재산들이 이 북한의 국경지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무관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과 북한이 원하는 것은 딱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미국은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북한의 지정학적 축이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대한 그런 이제 개방, 우리의 재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은 정권만 유지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도 친중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면 바로 그냥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중국에서 밀고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지. 김정은은 그게 걱정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빨리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과의 좀 유대를 강화시켜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이미 옛날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원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확인했고 아마 대화를 하게 되면 이런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국경지대를 원하고 김정은은 돈을 원하고 요 두 개가 딱 이해관계가 성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아마 북한에 큰 기회가 또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짐 로저스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북한에다 투자하는 건 대박이라고. 이 짐 로저스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진짜 완전히 진짜 저평가된 그런 이제 회사들이나 그런 이제 뭐 채권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큰 수익 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동전주들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동전주들도 한 번씩 대박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애들 뭐 600원짜리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몇천 원까지. 그리고 뭐 옛날에 뭐 동전주 300원 하던 거 뭐 3,000원, 만 원 이렇게 가면 대박 나잖아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투자는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15년도인데 이제 10년 돼가죠. 과연 이제 성과가 나올지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미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이 이 대륙에서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얘네들을 견제하지 못하면 얘네들과 국경을 맞대지 못하면 미국은 향후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는 중국한테 또는 러시아한테 역전을 당할 거예요. 대륙 연합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얘네들이 연합한 요 세력들한테 미국이 아웃이 될 거란 말이죠. 왜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결제 자산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CBDC로 이미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중국의 자본에 많이 먹혀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붙었을 때 뭐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압승을 하겠죠. 진짜 군사력끼리 싸우면 미국이 압승을 하지만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중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 자체로 움직이는 거고 미국은 개개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작정하고 중국 공산당이 작정을 하고 미국을 먹어버린다면 먹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 펜타닐을 중국에서 제조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넘기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걸 잘 알아. 본인들이 아편으로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이 마약의 무서움을 안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지금 맨날 저 펜타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때문에 미국은 이 내부적으로 계속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근육이 빵빵하고 등치도 크고 뭐 힘도 세지만 그 내부 세포들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중국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20년,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바로 통일 전선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중국 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 정치인들 중국 돈 엄청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권에 굉장히 크게 속해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중국의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렇게 뭐 맨날 언론에서는 뭐 경제가 어렵다, 뭐 하다 그러지만 저 나라는 경제 자체를 나라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도 지네들이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풀고 쪼고 하는 것도 지네들이 다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그 영역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위안화로.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보면 진짜로 지나다니던 거지들도 국어를 무엇으로 받느냐? 이 핸드폰으로 받아. 핸드폰으로. QR코드로. 디지털 위안화로 국어를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설 자리가 계속 없어져. 그래서 미국은 급해요, 지금. 여기 못 먹잖아요. 여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끝.
중국한테 역전 당한다고 향후 20년 30년 뒤에 뭐 지금 AI 발전하고 미국의 기술을 어떻게 이기냐 모든 혁신은 미국에서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그걸 다 따라잡는다니까. 예, 중국의 지금 자본들이 기술 다 빼와요. 네, 중국의 이 산업 스파이들이 전 세계에서 좋은 기술들이 지네 나라로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네 나라대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금 중국 전기차 만들고 자율주행 하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드론 기술, 통신 기술 1등 된 지 오래됐어요. AI 기술도 얼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급해요. 이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을 맞대고 견제를 해버려야 된다고. 예, 그래야 이제 미국이 이 패권에서 어느 정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패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 여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대북주, 남북 경협주라면 남북 경협주. 미국이 여기서 밀리면 끝입니다. 끝. 예, 여기서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만으로 이렇게 해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일본을 보호하고 이렇게 대륙 끝에 붙어 있는 이제 전진 기지에 불과해요. 예,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필요하다고. 진짜 미국이 원하는 그런 이제 구역은 여기입니다. 예, 여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옛날에 베트남이나 또는 이제 수단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그런 나라들처럼 그냥 미국이 아예 그냥 북한이랑 손을 잡아버리고 우리나라를 그냥 북한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단 말이지. 진짜로 미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좀 희박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과거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좀 이제 너무 좀 이제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요 구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 철도주들, 남북 경협주들,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빠질 때 계속 모아 가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수익민 유튜브에서 남북 경협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꾸준히 여러분들을 모아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주들 차트를 보면서 어떤 구간에서 또 매수를 또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이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석재부터 해서 부산산업, 대하TI, 푸른기술, 그다음에 이제 뭐 등등등등 관련 종목들, 뭐 인디에프, 뭐 좋은 사람들. 최근에 이제 또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오던데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석재. 자, 제가 이제 요 구간에서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한 11월 달부터 강조 들어가지고 이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느냐. 지금 이제 한 100% 정도, 딱 2배 정도 올라왔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0배 올라가야 된다고. 네, 아직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조금 밀렸습니다. 거래대금 한 900억 정도 터지면서. 자, 일신석재는 여기 밑으로 한 번 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2,050원 밑으로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50원 이렇게 검은색 라인 보이시죠? 이 검은색 라인에서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분할 매수가 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지금 이제 살짝 밀리고 있는데, 자, 73,000원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73,000원, 그 다음에 64,000원에서 또 이제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하T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하TI도 3,000원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2,800원대에서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자,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1,000원. 990원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860원 자리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은 뭐 지금 바로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원이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신원 같은 경우에도 1,400원 밑으로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1,34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일신석재가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신석재랑 부산산업 이 두 개 종목이 대장주로서 좀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어떤 구간에 들어가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정고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과거의 흐름과 지금 흐름이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2016년도 때에도 결국에 어떤 식으로 흘러갔습니까? 자, 일단은 트럼프 당선됐죠. 2016년도 때.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됐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트럼프 만나면서 이런 종목들,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 바로 그냥 600% 3개월 만에 600% 쌌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파동이 다 나오지 않았어. 10배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6배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뭐 부산산업도 그렇고 대하티아이도 그렇고 대하티아이도 3개월 만에 600%가 갔는데 10배 가야 되는데 600%밖에 못 갔어요. 4배는 더 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항상 재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남북기업주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 겹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의한 그런 재료잖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에 의한 그런 재료란 말이지. 옛날에 이렇게 한반도 대운하한다고 했을 때 특수건설, 이하공영 이런 종목들 2000% 날라 20배 날라갔어요. 20배.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환동의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것 또한 못해도 10배는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10배짜리요. 이게 연결되면 그러면 러시아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도 좋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일본도 이제 해저 터널 찍으려고 하면 이제 해저 터널 관련된 종목들 한국 선제 LS 마린 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또 대박이 날 수 있다. 이제 극동 프로젝트라 보시면 돼. 10년, 20년, 30년 대개 극동 프로젝트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뭐 20년 뒤의 일이다, 10년 뒤의 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지금 보시면 양자 컴퓨터로 개발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AI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때까지는 인류의 발전 속도가 이 정도 흐름이었다면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발전 속도가 이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지난 1000년 동안에 발전했던 것보다 지난 1개월 동안 발전했던 게 더 커진다고. 앞으로는 AI가 발전을 하고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있는 요런 여기를 이렇게 있는 요 흐름 극동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극동 프로젝트도 뭐 지금에야 뭐 10년 20년 걸릴 것 같지만 앞으로 5년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5년도. 왜냐? 미국은 급하거든. 미국 패권을 지키려면 중국이랑 러시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거든요, 여러분들. 필수. 여기 못 먹으면 중국이랑 러시아랑 계속 짝짝꿍 해가지고 미국 패권에 도전한단 말이야. 자꾸 나토 위협하고 자꾸 극동으로 위협하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김정은과 트럼프가 빠르게 만나서 요 지역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선 다 비핵화 쪽으로 시선을 돌리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미국의 패권,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요 지역이라는 점, 요 지역을 원한다는 점, 이 부분 좀 이제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도 대북주들은 빨리 매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3월달까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까지 뭐 한다, 여러분들. 자, 3월달 최종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중순쯤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3월달까지는 대북주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거 모르겠다. 나 뭐 양자 컴퓨터 놓치고 비트코인도 놓치고, 그 다음에 뭐 동신건설도 놓치고 뭐 이재명 관련주도 놓치고 다 정치 때문에 놓쳤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 대북주가 여러분들의 대박을 또 터트려 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한번 대북주 한번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진짜로. 기대감 크죠.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북주는. 이게 대북철도주와 남북경영 우리나라 고유의 영역입니다. 왜 비트코인, 금 이런 자산들이 왜 그렇게 계속 우상향하느냐? 고유의 영역이잖아요.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영역이 있고 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잖아.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게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이 신이 주신 그런 이제 재료란 말이지. 이 재료는 고유한 재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대북주들 지금부터 잘 모아가셔가지고 우리 요런 거 한번 터뜨려 봐야죠,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런 거 한번 터뜨려 봐야죠. 요거 빵빵빵 이런 거 요거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한번 터뜨려 봐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잘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스윙맨 채널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항상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장전 주요 뉴스와 테마주 일정, 그다음에 수익 추천주, 슈퍼게임들의 기법 강의 뭐 이런 것들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뉴스나 이런 부분들 보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미국장의 미국장 흐름과 그다음에 뭐 시간의 특징주,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주요 뉴스들 이렇게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들과 좀 차별화가 된 것은 뉴스의 강도, 별 2개, 별 3개 이런 식으로 재료의 강도를 제가 설정해 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가장 중요한 재료는 별 3개짜리,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더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날 확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시하기 전에 이런 그리고 항상 이제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주 들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추천을 드렸죠. 이것도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하였고, 그다음에 오늘 급등했던 종목 전진 건설 로봇. 전진 건설 로봇도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자 언제 추천을 드렸나? 자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자 12월 5일 날 자 전진 건설 로봇도 이렇게 추천해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요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만 잘 찍어도 사실 뭐 무료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외 등등 많은 컨텐츠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설치 방법은 여러분들 그 댓글창 보시면 그 링크가 있습니다. 댓글창에 보면 링크가 있기 때문에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30초 만에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들 함께 공유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주 계속 여러분들 모아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익!